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일단 전자책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하는 홍익 인간의 정신보다는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 있었는데 패시브 인컴의 파이프라인 중에 1단계인 창작 활동의 전자책 쓰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전자책을 출판해서 수익을 발생시킨 상황이 아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정리한 내용들,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께 먼저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먼저 올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전자책을 알아보고 기획하고 쓰고 그리고 검토하고 전자책 등록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 시리즈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슈퍼서민 채널에서 첫 번째 시리즈물이 될 텐데,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본다면 그 결과랑 관계없이 좋은 에너지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또 재밌게 이 채널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책을 쓰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이죠. 일단 전자책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하는 홍익 인간의 정신보다는 저는 그냥 돈을 좀 벌고 싶어서 전자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의 그 패시브 인컴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한번 구축을 해보고자 도전을 하는 그 첫 번째 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 자체를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나 방법들에 대해서 알게 될 거잖아요. 이거 혼자만 알고 있기 좀 아까우니까 여러분들께 공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달러 투자 방법이 그 영상 여러 개로 혼재가 되어 있고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제 영상이 좀 부족했는지 질문이 정말 많아서 하나로 좀 총정리해서 정리를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자책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자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리디북스도 있고 크레마 이런 이북 리더기로 볼 수 있는 전자책들이 있는데 그걸 이퍼브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재능마켓, 크몽이나 타링에서 살 수 있는 전자책은 PDF 전자책이라고 불립니다. 그 먼저 이퍼브 전자책, 저희가 리더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형화된 전자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종이책의 전자화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보문고나 알라딘 리디북스 등의 대형 온라인 서점에 좀 출간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아마추어보다는 프로들이 쓰는 느낌, 프로 작가들이 쓰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 분들도 이제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 판매 단가가 매우 낮은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2,000원, 5,00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프로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온라인 서점에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꽤 까다롭죠.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처음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요구 조건을 다 맞추기에는 진입장벽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좀 주로 말씀드릴 이 PDF 전자책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하우를 얇은 책으로 정리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작가분들보다는 노하우를 전달하는 일반인의 느낌이 강하겠죠. 그래서 분량은 좀 많이 관소화되어 있고요. 분량 대비 판매 단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노하우나 방법들, 이런 꿀팁들을 압축해서 최대한 간추린 다음에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량 대비 판매 단가는 높은 편이고, 보통 이러한 전자책들이 거래되는 플랫폼은 크몽과 타링이 있고 일부 본인이 개인적인 트래픽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전자책 유형 중에서 PDF 전자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PDF 전자책에 좀 더 관심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인이니까. 제가 PDF 전자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DF 전자책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진입장벽이 낮다. 보통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만큼 요구 조건이 높고 분량도 엄청나요. 그렇지만 PDF 전자책은 일반인들도 비교적 단기간에 책을 완성해서 판매, 등록,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하면 빨리 쓰시는 분들은 2주면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면 쓴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2주에서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소정의 양식, 판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런 양식들을 지키면 별다른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거나 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분량이 있는데 2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나 하는 그런 종이책 대비해서 분량이 매우 적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처음에 접하기에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전자책의 분량은 최소 2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수준으로 보통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종이책은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요구하는 페이지 수가 꽤 높고 요구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요 정도 알맹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려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요구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소설이나 이런 문학작품 같은 긴 흐름의 서사가 중요한 카테고리가 주요 소재인 반면에 전자책은 남들에게 줄 노하우나 가치를 압축하고 간결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특징이고 또 이것이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노하우가 있다 하면 전자책을 쓰면은 훨씬 좋겠죠. 다음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종이책은 저자의 자격 요건이나 기준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도 종이책 보시면 그 표지 앞부분에 그 저자의 양력이나 그런 경력들 이런 게 나오는데 다들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죠. 일반인들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자책은 일반인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남들에게 전달할 가치, 즉 알맹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아무거나 쓴다고 팔리진 않겠죠. 어떠한 알맹이가 꼭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수수료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데요. 종이책은 책 한 권을 판매할 때 보통 그 인세의 10% 전후를 작가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쓰고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출판사도 수익을 가져가고 또 책을 종이로 인쇄를 하고 또 서점에 출간을 하고 또 서점에서도 그 공간에다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해야 되니 또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들겠죠. 그럼 부대 비용의 그런 유통 과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작가가 가져가는 돈은 10% 전후라고 들었고, 전자책은 그냥 작가가 써서 판매 플랫폼에 올리면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주체는 판매 플랫폼과 작가 둘밖에 없어요. 여기서 판매 플랫폼이 한 20% 정도의 수수료를 보통 가져가고 자금 합치 80%는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네, 지금까지 전자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이자 전자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전자책의 한계와 단점은 없겠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도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전자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의 크기. 아직 PDF 전자책 시장이 대중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하는 단계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조금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 단점은 그만큼 작가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아직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신뢰성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장점들이 작가들에 대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적은 분량에 일반인도 쓸 수 있다는 점에 보통 구매할 때 미리 보기 한두 페이지와 목차만을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되는 고객들에게 신뢰성의 문제는 필연적이겠죠.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고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겨우 그 책에 대한 리뷰, 후기뿐인데, 그런 후기도 이벤트식으로 어느 정도 좋은 쪽으로 작가들이 좀 조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돈을 주고 샀는데 낮은 퀄리티의 그런 전자책을 구매를 하게 되면 실망하겠죠. 충분히 실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실망의 경험이 두세 차례 반복된다면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의심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자책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본인이 작가가 되고 싶다면 다른 전자책들과의 비교 우위가 아니라 종이책과의 비교를 해서 그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프로 작가는 아니지만 표현이 좀 서툴고 분량이 좀 적을 수 있지만 그 알맹이를 표현하고 그 알맹이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보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정적인 분야. 현재 전자책 시장은 대부분 뭐뭐 하는 방법, 어떠어떠한 노하우 등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할 문학이나 그리고 전문 서적은 그 판매 포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웹소설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 성향이 매우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는 경쟁률이 매우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PDF 전자책의 가장 큰 한계로는 저작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EPUB 형식의 전자책은 DRM 시스템, 즉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PDF 전자책은 구매자가 구매를 하면 판매자가 그 파일을 그냥 넘겨주는, 전달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mp3 파일, mp3 음악 파일처럼 누구나 불법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그런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문학이나 전문 서적의 포션이 매우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계와 단점이 있음에도 위에서 나열한 여러 장점들 때문에 책을 처음 써보려는 사람에게 단연 PDF 전자책은 최고의 입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 한계, 이러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본 다음 그래도 나는 전자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자, 다음 스텝으로는 전자책 플랫폼을 선정을 해야겠죠. 내가 어디서 판매할 건지, 그리고 전자책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툴로 쓸 건지, 어떻게 배포를 할 건지, 그 두 개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전자책을 기획을 해야 됩니다. 주제를 선정을 하고 어떤 핵심 가치, 어떤 알맹이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알맹이가 팔릴 만한 알맹이인지 아닌지를 선정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주제, 알맹이 다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목 선정과 목차 만들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 썸네일과 제목을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당연히 강하게 훅 하지 않으면 이 책이 판매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제목과 목차 만들기 해서 이렇게 기획하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글을 쓰고 이미지와 살을 붙이고 벤치마킹하고 판매 플랫폼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표지 만들고 제목 정하고 탈고하고 오탈자 수정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판매 플랫폼에 전자책 등록을 하고 첫 번째 판매가 됐을 때 어떻게 수익이 들어오는지, 그렇게까지 첫 번째 판매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고, 그렇게 실제로 판매하는 그 단계까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다음 영상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도 있지만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같은 데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제가 조금 지능 지수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봐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 내가 실제로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또 퀘스천이 생기더라고, 그 영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제 수준에 맞게 조금 더 쉽게 안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다음 편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